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흥미를 느끼는 것과 재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면, 이게 이제 열정과 재능의 불일치라는 소제목으로 제가 이번 책에 적어 놓은 건데요. 저희 아들이 그렇거든요. 완전 축구에 관한 열정으로 치면 리오넬 메시를 능가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흥미가 있다는 얘기죠. 인터넷 게임도 피파 온라인만 해요. 생일 선물도 유럽 영국 프리미어 리그 선수와 구단을 소개하는 이런 책점을 제일 좋아하고요. 거의 그 프리시즌에 선수 사고 팔고 트레이드하는, 이적하는 이 모든 동향을 다 알고 있어요. 프리미어만 아는 게 아니라 프리메라 리그, 프리미어 리그, 분데스리가 다 알아요. 되게 이제 축구를 같이 보다 보면 후반전 25분쯤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을 것 같다. 그리고 누구는 어디로 이동할 것 같다. 이것까지 다 예측해요. 엄청난 열정인데 소질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미를 느끼는 것은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그 열정은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축구를 하는 건 근육이 하는 거거든요. 그 열정을 뒷받쳐주는 운동신경과 근육이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키도 작아. 몸도 까늘어. 키도 약해. 그러니 마음은 메시인데 몸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능과 열정의 불일치거든요. 제가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축구의 열정만 물려주고 재능을 물려주지 못했구나. 그러나 난 너 열정을 존중하마. 혹시 스포츠 마케팅이나 축구 해설자로서 하고 싶다면 아빠가 축구 잘하는 나라로 유학도 보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축구 선수 꿈은 포기한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절충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또 흥미를 느끼는 분야와 관련된 일 중에서 그래도 기능적으로 내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축구단을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꽃이죠. 그렇죠? 프런트 직원도 있고요. 마사지사도 있고요. 그죠? 치료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트레이닝 코치도 있고요. 온갖 직업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에 대한 열정은 가득하나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기능적 재능 중에서 어떤 것들이 축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다면 그러면 그걸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전공도 그래요. 전공도 이게 직업과 어떤 산업 분야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는 이제 문화산업으로 들어가는데 축구, 야구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거기 선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온갖 직종들이 거기 다 섞여 있어요. 자기가 열정을 바칠 어떤 분야를 택하고 거기 계속 열정을 쏟고 싶다면 그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기능 사이에 조화를 이룰 가능성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축구는 열정만 있고 소질은 없지만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갈 수도 있죠. 의과대학 가서 무슨 내과, 외과 해갖고 개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 피지컬 트레이닝과 관련되어 있는 스포츠 의학 같은 거를 전공을 한 다음에 제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축구 선수 전담 이 피지컬 트레이너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아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그 어느 분야에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이 분야가 아닌 것 같다. 다른 데로 좀 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보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투자한 거를 다 없애버릴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살리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정도가 대충 다 답변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죠, 그죠? 시간도 많이 됐고 이제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보다 좀 더 오래 사신 분도 그죠? 저보다 좀 더 연식이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랑 비슷하신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대체로 저보다 조금은 젊은 분들도 이제 아직은 어린 학생들하고 오늘 시간을 보냈는데요. 못 알아들을 말은 없었죠?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어른과 차이가 없어요. 그 점이 매우 중요해요. 그 점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시고요.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진로 선택이거든요. 저는 하여튼 강력히 추천합니다. 대학보다 학과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 학과를 선택할 때에도 그 학과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부모님의 기대가 어떠냐, 이것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과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밀어주시고요. 세상은 자꾸 변하거든요. 요새 연예인들이 돈도 엄청 벌고 인기도 좋고 심지어 존경까지 받는다는데 100년 전만 해도 광대잖아요. 광대요.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연예인,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1년에 번다. 그 사람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버는 거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정도의 돈이 되는 능력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100년 전에 천민 대우 취급을 부당하게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사회 제도 때문에 어찌 보면 부당한 정도의 부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인정하는 연예인들은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모두 사회 속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관계 맺고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삶은 개별적인 거거든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판단이라는 거. 그 점을 확실히 하면서 진로 선택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공부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의미를 발견 못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타협의 연속이에요. 내가 흥미를 못 느끼고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때에도 그냥 사회 제도가 그런 공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 내가 좀 져줄게. 그냥 하기 싫고 의미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걸 요구하니까 내가 승복은 못하지만 존중을 해야 돼. 눈 딱 감고 뭐 한 몇 달 세월을 그냥 바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할게. 그냥 어른들 존중해 드릴게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하고 모든 게 다 내가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일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되 때로는 이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환경들 중에는 내가 충분히 소화를 못했지만 그래도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때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도요 여러분들이 더 그렇게 이해하시고 부모님하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이해하고요 부모님이 나를 잘 이해해 주지 않아도 배에 담아서 낳았다고 해서 꼭 나를 100%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독립적인 인격체고 독립적인 개성과 독립적인 독자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다 이해 못해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른하고 똑같아요. 그죠? 경험만 부족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점이 제일 즐거워요. 책 읽고 글 쓰고. 정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이건 하나 있긴 하다. 여러분도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많이 부딪히게 돼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좋은 뜻으로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나쁜 뜻으로 내가 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원망스럽고 남들이 미워 보이고 내 자신이 좀 초라해져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친구들 며칠 나왔을 때 내 뒷담화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도 동네에서 뭐 동네 엄마들 모임할 때 나 안 나간 날 보니까 누가 뭐 내
뒷담화 깠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듣다 보면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거 되게 섭섭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또는 그게 심해지면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불신, 환멸 이런 게 생기게 돼요. 직장에 가서도요.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왜 이유도 없이 괴롭히는 과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입사 동기인데 쟤는 보면 나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없는 자리만 가면 날 밟으려고 그런다든가 이런 게 인간관계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때 그게 정치를 하면서도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선거에 나갈 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하는지는 남이 알기 어려워요. 진짜 나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연대를 하는 행위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숨 좀 쉬고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싶어.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하는데 쟤는 대통령병 걸렸어. 뭐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내 마음은 내 마음에 있는 건데. 아까 우리 독수리랑 여자아이 사진 봤죠? 그 작가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사진 작가가. 그런데 누가 잘못했냐면 잘못한 거 없어요. 그 독자들, 항의한 독자들도 저 사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들었던 감정, 정의감, 어떤 인간적 도리,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분노, 이런 정당한 분노와 감정을 표출한 거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뉴욕타임즈의 편집진도 잘못한 게 없고 저 작가, 사진을 찍은 작가도 잘못이 없어요. 독자들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서로 이해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삶은 외로운 거야. 그리고 소통이라는 건 원래 어려운 거야. 불가능한 거야,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명, 2명이 소통이 돼. 나를 이해해줘. 그러면 오케이. 인생이 아름다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 악플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연예인들이 뭐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등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설경구 씨인가요? 나와서 힐링 캠프 나와가지고 뭐 송윤아 씨하고 그전 부인과 이혼하고 송윤아 씨하고 결혼할 때 얘기하면서 펑펑 울었잖아요. 그럼 악플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악플 달린 것 중에 1000개 달리면 리플이 한 800개는 욕하는 거예요. 한 100개는 그저 그런 거고 한 100개 정도는 그래도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야 1000개 중에 900개가 욕하는 거야. 세상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와 1000개 중에 100개나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게 있단 말이야. 진짜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본심 그대로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밖에 안 돌아와요. 인간은 타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도 남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왜 남이 해주기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소통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살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고립감과 실망감, 환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소통이 어려워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그걸 못해서 실패해서 죽었잖아요. 소크라테스 보세요. 그 사람 저처럼 이렇게 청년들한테 강의하러 다닌 죄로 독약을, 사약을 받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인지 아닌지 전 잘 몰라요. 독생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잡혀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안 죽였잖아요. 로마 총독. 혹시 죽였다가 진짜 하느님 아들이면 손해잖아요. A, 하느님 아들이다. B, 하느님 아들 아니다. 사기꾼이다. 그럼 B면 죽여도 괜찮아. 근데 만에 하나 A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 아들 죽여놓고 지가 나중에 죽어서 가면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찝찝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기 싫어요. 그래서 진짜 하느님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군중들한테 사명권을 넘겨주잖아요. 그
누구죠? 강도두목 바라반가? 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누구 살릴까요?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도 소통에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구원해 주려고 했던 그 군중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분도 그럴진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남에게 오해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파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접수된 것 중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흥미를 느끼는 것과 재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면 이게 이제 열정과 재능의 불일치라는 소제목으로 제가 이번 책에 적어놓은 건데요. 저희 아들이 그렇거든요. 완전 축구에 관한 열정으로 치면 리오넬 메시를 능가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흥미가 있다는 얘기죠. 인터넷 게임도 피파 온라인만 해요. 생일 선물도 유럽 영국 프리미어 리그 선수와 구단을 소개하는 이런 책점을 제일 좋아하고요. 거의 그 프리시즌에 선수 사고 팔고 트레이드하는 이적하는 이 모든 동향을 다 알고 있어요. 프리미어만 하는 게 아니라 프리메라 리그, 프리미어 리그, 분데스리가 다 알아요. 대개 이제 축구를 같이 보다 보면 후반전 25분쯤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을 것 같다. 그리고 누구는 어디로 이동할 것 같다. 이것까지 다 예측해요. 엄청난 열정인데 소질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미를 느끼는 것은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그 열정은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축구를 하는 건 근육이 하는 거거든요. 그 열정을 뒷받쳐주는 운동신경과 근육이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키도 작아. 몸도 가늘어. 키도 약해. 그러니 마음은 메시인데 몸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능과 열정의 불일치거든요. 제가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축구 열정만 물려주고 재능을 물려주지 못했구나. 그러나 난 너 열정을 존중하마. 혹시 스포츠 마케팅이나 축구 해설자로서 하고 싶다면 아빠가 축구 잘하는 나라로 유학도 보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축구 선수 꿈은 포기한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절충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또 흥미를 느끼는 분야와 관련된 일 중에서 그래도 기능적으로 내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축구단을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꽃이죠. 그렇지만 프런트 직원도 있고요. 마사지사도 있고요. 그죠? 치료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트레이닝 코치도 있고요. 온갖 직업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에 대한 열정은 가득하나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기능적 재능 중에서 어떤 것들이 축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다면 그러면 그걸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전공도 그래요. 전공도 이게 직업과 어떤 산업 분야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는 이제 문화산업으로 들어가는데 축구, 야구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거기 선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온갖 직종들이 거기 다 섞여 있어요. 자기가 열정을 바칠 어떤 분야를 택하고 거기 계속 열정을 쏟고 싶다면 그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기능 사이에 조화를 이룰 가능성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축구는 열정만 있고 소질은 없지만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갈 수도 있죠. 의과대학 가서 무슨 내과, 외과 해갖고 개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 피지컬 트레이닝과 관련되어 있는 스포츠 의학 같은 거를 전공을 한 다음에 제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축구 선수 전담 이 피지컬 트레이너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아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그 어느 분야에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이 분야가 아닌 것 같다. 다른 데로 좀 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보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투자한 거를 다 없애버릴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살리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정도가 대충 다 답변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죠, 그죠? 네, 시간도 많이 됐고. 이제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보다 좀 더 오래 사신 분도, 그죠? 저보다 좀 더 연식이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랑 비슷하신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대체로 저보다 조금은 젊은 분들 또 이제 아직은 어린 학생들하고 오늘 시간을 보냈는데요. 못 알아들을 말은 없었죠? 예,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어른과 차이가 없어요. 그 점이 매우 중요해요. 예, 그 점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시고요.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진로 선택이거든요. 저는 하여튼 강력히 추천합니다. 대학보다 학과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 학과를 선택할 때에도 그 학과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부모님의 기대가 어떠냐, 이런 것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과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밀어주시고요. 세상은 자꾸 변하거든요. 요새 연예인들이 돈도 엄청 벌고 인기도 좋고 심지어 존경까지 받는다는데 100년 전만 해도 광대잖아요. 광대요.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연예인,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1년에 번다. 그 사람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버는 거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정도의 돈이 되는 능력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100년 전에 천민 대우 취급을 부당하게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사회 제도 때문에 어찌 보면 부당한 정도의 부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인정하는 연예인들은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모두 사회 속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관계 맺고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삶은 개별적인 거거든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판단이라는 거. 그 점을 확실히 하면서 진로 선택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공부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의미를 발견 못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타협의 연속이에요. 내가 흥미를 못 느끼고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때에도 그냥 사회 제도가 그런 공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 내가 좀 져줄게. 그냥 하기 싫고 의미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걸 요구하니까 내가 승복은 못하지만 존중을 해야 돼. 눈 딱 감고 뭐 한 몇 달 세월을 그냥 바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할게. 그냥 어른들 존중해 드릴게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하고 모든 게 다 내가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일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되 때로는 이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환경들 중에는 내가 충분히 소화를 못했지만 그래도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때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도요 여러분들이 더 그렇게 이해하시고 부모님하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이해하고요 부모님이 나를 잘 이해해 주지 않아도 배에 담아서 낳았다고 해서 꼭 나를 100%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독립적인 인격체고 독립적인 개성과 독립적인 독자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다 이해 못해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른하고 똑같아요. 그죠? 경험만 부족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흥미를 느끼는 것과 재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면 이게 이제 열정과 재능의 불일치라는 소제목으로 제가 이번 책에 적어 놓은 건데요. 저희 아들이 그렇거든요. 완전 축구에 관한 열정으로 치면 리오넬 메시를 능가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흥미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인터넷 게임도 피파 온라인만 해요. 예, 생일 선물도 예, 유럽 영국 프리미어 리그 선수와 구단을 소개하는 이런 책점을 제일 좋아하고요. 거의 그 프리시즌에 선수 사고 팔고 트레이드하는 이적하는 이 모든 동향을 다 알고 있어요. 프리미어만 하는 게 아니라 프리메라 리그, 뭐 프리미어 리그, 분데스리가 다 알아요. 예. 대개 이제 축구를 같이 보다 보면 후반전 25분쯤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을 것 같다. 그리고 누구는 어디로 이동할 것 같다. 이것까지 다 예측해요. 엄청난 열정인데 소질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미를 느끼는 것은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그 열정은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축구를 하는 건 근육이 하는 거거든요. 그 열정을 뒷받쳐주는 예, 운동신경과 근육이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키도 작아. 예, 몸도 가늘어. 킥도 약해. 그러니 마음은 메시인데 몸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능과 열정의 불일치거든요. 제가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축구 열정만 물려주고 재능을 물려주지 못했구나. 그러나 난 너 열정을 존중하마. 혹시 스포츠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밀어주시고요. 세상은 자꾸 변하거든요. 요새 연예인들이 돈도 엄청 벌고 인기도 좋고 심지어 존경까지 받는다는데 100년 전만 해도 광대잖아요. 광대요.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연예인,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1년에 번다. 그냥 그 사람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버는 거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정도의 돈이 되는 능력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100년 전에 천민 대우 취급을 부당하게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사회 제도 때문에 어찌 보면 부당한 정도의 부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인정하는 연예인들은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모두 사회 속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관계 맺고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삶은 개별적인 거거든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판단이라는 거. 그 점을 확실히 하면서 진로 선택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공부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의미를 발견 못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타협의 연속이에요. 내가 흥미를 못 느끼고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때에도 그러나 사회 제도가 그런 공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 내가 좀 져줄게. 그냥 하기 싫고 의미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걸 요구하니까 내가 승복은 못하지만 존중을 해야 돼. 마케팅이나 뭐 축구 해설자로서 하고 싶다면 아빠가 축구 잘하는 나라로 유학도 보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축구 선수 꿈은 포기한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절충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또 흥미를 느끼는 분야와 관련된 일 중에서 그래도 기능적으로 내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축구단을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꽃이죠. 그렇지만 프런트 직원도 있고요. 마사지사도 있고요. 그죠? 치료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트레이닝 코치도 있고요. 온갖 직업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에 대한 열정은 가득하나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기능적 재능 중에서 어떤 것들이 축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다면 그러면 그걸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전공도 그래요. 전공도 이게 직업과 어떤 산업 분야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는 이제 문화산업으로 들어가는데 축구, 야구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거기 선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온갖 직종들이 거기 다 섞여 있어요. 자기가 열정을 바칠 어떤 분야를 택하고 거기 계속 열정을 쏟고 싶다면 그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기능 사이에 조화를 이룰 가능성을 찾아봐야 돼요. 네. 근데 뭐 축구는 열정만 있고 소질은 없지만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갈 수도 있죠. 의과대학 가서 무슨 내과 외과 해갖고 뭐 개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 피지컬 트레이닝과 관련되어 있는 스포츠 의학 같은 거를 전공을 한 다음에 제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축구 선수 전담 이 피지컬 트레이너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아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그 어느 분야에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이 분야가 아닌 것 같다. 다른 데로 좀 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보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다 없애버릴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살리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정도가 대충 다 답변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죠, 그죠? 시간도 많이 됐고 이제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보다 좀 더 오래 사신 분도 그죠? 저보다 좀 더 연식이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랑 비슷하신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대체로 저보다 조금은 젊은 분들 또 이제 아직은 어린 학생들하고 오늘 시간을 보냈는데요. 못 알아들을 말은 없었죠?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어른과 차이가 없어요. 그 점이 매우 중요해요. 그 점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시고요.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진로 선택이거든요. 저는 하여튼 강력히 추천합니다. 대학보다 학과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 학과를 선택할 때에도 그 학과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부모님의 기대가 어떠냐, 이것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과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는 눈 딱 감고 뭐 한 몇 달 세월을 그냥 바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할게. 그냥 어른들 존중해 드릴게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하고 모든 게 다 내가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일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되 때로는 이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환경들 중에는 내가 충분히 소화를 못했지만 그래도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때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도요 여러분들이 더 그렇게 이해하시고 부모님하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이해하고요 부모님이 나를 잘 이해해 주지 않아도 배에 담아서 낳았다고 해서 꼭 나를 100%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독립적인 인격체고 독립적인 개성과 독립적인 독자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다 이해 못해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른하고 똑같아요. 그죠? 경험만 부족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점이 제일 즐거워요. 책 읽고 글 쓰고. 정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이건 하나 있긴 하다. 여러분